자, 경제적 요인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자, 학생들이 자신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거나 기업이 돈을 벌려고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 것처럼 어떤 행위를 하는 데는 동기가 있다, 이유가 있다 라는 거죠. 이처럼 특정 행동을 특정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나 제도를 유인이라고 한다. 경제학에서는 유인은 경제적 유인을 말하는데, 자, 이따가 하겠지만 유인에는 종류 한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경제적 측면만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 유인이 뭐예요? 비용과 편익, 편익과 비용을 이용하여 사람이 특정 행동을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요인, 즉 특정 방식이라는 것은 더하거나 덜하게 행동하는 요인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경제적 요인이 아닌 또 다른 요인이 있어요. 예, 돈을 굳이 안 주더라도 도덕적 측면, 이거는 해서는 옳은 거 그른 거 해서는 해도 된다 안 된다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는 어떤 도덕적 규범, 예, 규범을 강화시키면 도덕적인 어떤 규범을 강화시키면 유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도 좀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앉아 있을 때도 서로 접촉하지 않는 그런 것은 여러분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과 편익을 부여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자꾸 이제 도덕적으로 재채기를 할 때 사람을 보고 재채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것으로 그런 도덕적 규범 차원에서 바람직한 예의가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도덕적 규범 또 하나의 유인입니다. 이것도 유인이고요. 또 하나의 유인은 사회적 유인도 있어요. 이건 도덕적 유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유인. 이거는 조금 더 강력한 어떤 명령이나 법적 측면이에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안 하면 안전벨트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폭행하면 벌을 받고 감옥에 가죠. 그런 측면은 상해죄, 폭행죄라는 어떤 죄에 따라서 벌을 주는 측면에서 사람을 때리지 않도록 하도록 만드는 유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측면도 있지만 경제에서는 비용과 편익, 즉 경제적 편익과 경제적 비용 측면으로 다루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와서 경제적 유인은 자, 금전적, 물질적 혜택이나 손실, 즉 혜택을 준다라는 것은 편익을 높인다라는 거고요. 손실을 주는 것은 비용을 높인다라는 측면이죠. 물론 혜택을 주면 비용을 낮추고요. 손실을 주면 편익을 낮추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므로 금전적, 물질적 비용과 편익의 증감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자, 경제적 유인은 긍정적 경제적 유인, 부정적 경제적 유인으로 구분된다. 긍정적 유인은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편익이나 비용, 편익을 높이거나 아까 장학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장학금을 받으면 기분 만족을 높여주는 측면에서 편익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했죠. 편익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비용을 감소시켜. 즉 공부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방과학교 그 수업료 등을 납부를 면제한다든지 등등의 비용을 감소시켜 어떤 행위를 더하게 하는 거고요. 더하게 하는 것, 플러스 시키는 것이 긍정적 요인이고요. 부정적 경제적 요인은 어떤 행동을 덜하게 만들려고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편익을 감소시키는 방식이다 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 성과급을 주고 본봉을 인상시킨다. 자, 자기네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일을 열심히 하게 하고 싶어요. 자, 일을 열심히 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유인을 제공해야 되겠죠. 자, 어떤 유인입니까? 긍정적 유인입니까? 부정적 유인입니까? 그렇죠. 더하게 하는 긍정적 유인으로 유인에 해당하고요. 그럼 구체적인 방법은 성과급, 연봉 인상 등등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설탕을 먹으면 건강에 해롭죠. 그래서 설탕이나 소금은 건강에 해로워서 헝가리 같은 나라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10포린트, 개당 약 45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세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편익이 어떻게 되죠? 이걸 살 때 편익은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구입하는 명시적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설탕이나 소금을 덜 먹게 되겠죠.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즉 덜 먹게 만드는 부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뭐 소다세라고 하는데 탄산세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비만세라고 하는데요. 청량음료에 어떤 세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세금 측면에서 부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비용과 편익을 변경시켜서 어떤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더 알아보기에는 여기 나오네요.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도덕적 요인. 자, 예시가 재밌는데요. 자, 정부가 국민들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하면 좋죠? 담배를 피게 만드는 겁니까? 못 피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담배를 덜 피게 만드는 부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부정적 요인. 그럼 수단, 구체적인 수단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세금을 붙인다. 자, 이건 무슨 요인입니까? 그렇죠. 이게 경제적 요인이죠. 자, 세금을 붙인다는 것은 담배를 구입할 때 치르는 비용을 높인다라는 측면이죠. 그런데 세금을 안 하고도 금연 정책을 실시할 수가 있겠죠. 흡연을 하게 되면 뭐 징역형에 처한다, 법으로 금지하게 된다, 범법자가 되고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이걸 사회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법이나 경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는 방식도 있겠죠. 흡연하게 되면 자녀의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줍니다 라고 공익광고 하는 교육 측면은 도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모든 도덕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모두 다 부정적 요인 차원으로 작동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몇 페이지입니까? 27쪽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할 때 경제적 요인이 제공되면 이득과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 선택을 한다. 나오네요. 종량제. 종량제 하니까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봉투 구입 비용이 올라가니까 비용을 높이죠. 쓰레기 버리는 비용, 쓰레기 부과하는 비용을 높여서 편익은 일정하지만 비용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죠? 선택을 덜하게 되죠. 이걸 부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한 대부분의 대학교가 성적이 우수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이거는 긍정적 경제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거 사례도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가격이라는 측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이제 장학금 제도라든지 종량제 봉투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 즉 사고자 하는 사람을 수요자라고 하고요, 팔고자 하는 사람은 공급자라고 합니다. 수요자든 공급자든 모두 다 가격에 영향을 받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비를 어떻게 되죠? 소비를 줄이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들은 예전보다 동일한 물건을 팔 때 들어오는 수입이 증가하니까 생산을 늘리겠죠. 즉 가격은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어떤 행동의 변화를 주겠죠. 그래서 가격이 대표적인
시장에서는 경제적 유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요 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면요. 시장 경제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에서 얻는 이득이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하여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예. 시장 경제에서 소비자가 소비 활동에서 얻는 이익과 이득과 기업이 생산 활동에서 얻는 이득. 자, 소비자가 소비 활동에서 얻는 이득, 소비에 있어서 순편익이 되겠죠. 순편익. 예, 생산 활동에서 얻는 이득, 생산에 있어서 순편익, 즉 이윤이 되겠죠. 예, 시장 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자, 예를 들어 가격이 싸지면 구매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싸지면 예, 옛날과 동일한 만족을 얻는데 비용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은 동일한데 구입 비용이 낮아지니까 더 순편익이 커지겠죠. 이득이 증가된다. 그래서 순편익이 커지니까 소비를 늘리는 선택을 할 거고요. 반면에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은 원유가 뭐냐면은 시꺼먼 기름이에요. 기름. 원유를 가지고 정제를 하게 되면 휘발유가 나오고요. 경유가 나오고 뭐 등유 뭐 등등의 기름들이 나오죠.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자본, 기계는 기름을 먹고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기계를 돌리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생산비가 증가되겠죠.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동일한 물건을 만드는데 예전보다 비용이 비싸지게 되겠죠. 그러면 생산을 줄이게 되겠죠. 즉 원유 가격이 원유의 가격입니다. 원유 가격이 변동하니까 기업의 생산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원유 가격은 생산에 있어서 유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격의 변동이 가장 중요한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 페이지는 좀 재밌는 좋은 페이지인데요. 자, 범칙금 봅시다. 범칙금은 어떤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 처벌법 등 이건 주로 경찰서에서 범칙금 고지서가 오죠. 과태료는 어떤 행정기관에서 고지서가 오죠. 즉 이건 안산시청에서 오고요. 범칙금은 안산경찰서에서 고지서가 옵니다. 신호 위반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이거 일종의 벌금입니다. 벌금. 과태료보다 좀 센 겁니다. 증거가 됩니다. 자, 벌금이고요. 과태료는 어떤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물게 하는 행정적 제재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뭡니까? 경제적 유인이죠. 돈을 내도록 한다. 그래서 이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더 하고 싶어요, 덜 하고 싶어요, 덜하게 하고 싶죠.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 경제적 유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개념 보조금, 반면 보조금도 경제적 유인이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행동을 할 때 돈을 준다, 보조금을 준다. 그럼 장학금과 같이 어떤 걸 더 하고 싶어지죠. 이건 긍정적 경제적 유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생산하고 싶은데 마스크 생산업자들이 별로 생산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때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면 마스크를 더 생산될 수 있겠죠. 반면에 마스크를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한다든지 과태료를 내게 하면 수출보다는 국내로 어떤 마스크를 팔게 하고 싶겠죠. 이거는 부정적 경제적 유인.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정부는 사람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법을 통해 규제하거나, 법 나왔고요. 교육을 통해서 어떤 도덕성을 함양시킨다. 자, 이거는 아까 봤던 사회적 요인이고요. 도덕성, 교육을 통한 도덕성은 도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경제적 요인을 활용하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무단횡단하거나 자연을 훼손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흡연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 등과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죠? 정부가 어떤 경제적 요인을 합니까? 어떤 요인입니까? 그렇죠? 정부는 부정적 경제적 요인을 하게 되고요. 그 사례 구체적인 수단으로 범칙금과 과태료예요. 자, 이게 왜 부정적 경제적 요인입니까? 아까 봤듯이 범칙금 과태료를 내게 되면 덜 하게 하고 싶죠. 그래서 안 하게 덜 하게 만드는 요인을 부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싶을 때 정부는 긍정적 경제적 요인, 부정적 경제적 요인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재화가 있는데요. 어떤 자원이 사치품 생산보다 생필품 생산에 좀 더 사용을 많이 하게 하고 싶어요. 이거는 조금 좀 축소해 보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보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계에도 들어갑니다. 아주 경도가 높아서 기계에 들어가게 되면 생산을 낳게 되죠. 자,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생산에 투입되면 더 많은 다른 생산물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생필품 같은 생산물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보석은 사치품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같은 다이아몬드의 일정한 양을 갖고 있는 나라는 가능하면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이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조금 낫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치품에는 여기에는 많이 덜 만들게 하고 싶은, 즉 부정적 경제적 요인을 할 수 있겠고요. 보조금을 줘야 합니까? 세금을 부과시킵니까? 그렇죠. 세금을 더 많이 부과시키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보석보다 기계를 다이아몬드를 활용한 기계 쪽으로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이쪽에는 동시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조금을 주면 되겠죠. 그럼 세금을 부과시킨다라는 것은 비용을 높이는 거고요. 보조금을 준다라는 것은 어떤 보조금을 받은 편익을 높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교과서에 있습니다. 세율을 부과하고 생필품에 여기는 또 세금을 낮출 수도 있겠죠. 이거는 비용을 줄여줄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조세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또 여러분 한번 전기 생각해 봅시다. 전기는 여름에 전력 사용이 되게 중요하죠. 전력 사용의 낭비를 좀 막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전력을 사용할 때 누진제를 적용하게 하면 누진제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데, 자,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누진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시가 좀 있네요. 전기요금 누진제. 한번 교과서 예시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요금이 한 집에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00kWh 이하로 사용하면 910, 이거 조금 크기를 작게 해보겠습니다. 자, 200kW보다 적게 사용하면 910원 받겠다. 근데 200에서 400, 즉 200에서 400 받으면 1600원을 받겠다.
400km를 초과하게 되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예, 7,300원을 받겠다. 자, 이 구간에서 갑자기 어떻게 되죠? 예,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 이거는 뭐 2배 이상 안 늘어났죠. 1.7배, 8배 정도밖에 안 늘어났는데, 이게 몇 배 늘어났습니까? 예, 갑자기, 예, 전기 사용량이 2배 초과하는 순간, 예, 1,600원에서 7,300, 예, 한 4, 5배 이상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 누진제입니다. 누진제. 예, 세금을 누진적으로 받으면 누진세라고 합니다. 자, 처음 200kW까지는 93.3원을 받겠다. 그 다음에 다음 200kW까지는 187원 받겠다. 한 2배 정도 늘어났죠. 예, 400kW를 초과하게 되면 280.6원을 받겠다. 예,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450kW를 쓴 가구가 A는 450kW를 썼고요. B는 150kW를 썼고요. C는 조금 수정을 순서대로 맞춰 보겠습니다. 자, A는 450kW를 썼고요. B는 300kW를 썼고요. C는 150kW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A 집은 처음 200kW, 자, A 집은 얼마 썼습니까? 450kWh를 썼죠. 예. 그러면 얼마 내야 됩니까? 자, A, B, C는 A는 C보다 3배 많이 썼죠. 3배. 예. B는 C보다 2배 많이 썼죠. 자, 요거 알고 계산을 해보면 450kWh를 썼기 때문에 기본 요금은 400kW를 초과했기 때문에 7,300원이 됩니다. 네, 색깔을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A는 7,300원이 기본 요금이 되고요. B는 300kW를 썼으니까 1,600원이 기본 요금이 됩니다. C는 150kW를 썼으니까 910원이 기본 요금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초과 요금 생각을 해보면 전력량 요금 기본은 이거고요. 그다음 사용한 양에 비례해서 얼마 내는지 보겠습니다. 자, C는 150kW를 썼으니까 처음 200kW까지는 93.3원이에요. 910원은 기본이고요. 그러면 93.3원 곱하기 얼마입니까? 150. B는요 300kWh를 썼죠. 그런데 처음 200kW까지는 93.3원 93.3원 곱하기 200 처음 200까지는. 자, 그 다음 나머지 100kW는 다음 200kW까지 여기 포함되겠죠. 예, 그러니까 300kW 썼는데 처음에 200까지는 얼마 받아요? 킬로와트당 93.3원을 내야 되고요. 킬로와트당 나머지 100은 킬로와트당 187.9원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0원에 대해서는 187.9원 187.9원을 100kW 쓴 거죠. 이렇게 계산되죠. 자, A는 450kW를 썼으니까 기본 요금은 7,300원이고요. 처음 200kW는 93.3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0kg, 250kg 남았죠. 다음 200kg까지는 187.9원이에요. 그리고 450kg 더 남았죠. 400kg를 총하게 되면 280.6원이에요. 점 6원 곱하기 5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0
200 합쳐서 450을 쓴 거고요. 100, 200을 해서 300kg 쓴 거고요. 150을 해서 150 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다 계산, A는 요 값을 계산을 쌤이 계산기로 한번 해봤더니 A는 77,570원이 나오고요. B는 39,050원이 나오고요. C는 14,905원이 나와요. 자, 여러분 집에 전기요금 고지서 오면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전력 사용량을 보면 C가 B보다, 즉 B가 C보다 두 배를 썼는데, 두 배 썼죠? 근데 전기요금은 몇 배, 거의 한 세 배는 아니지만 두 배보다 많이 전기요금이 두 배보다 많이 붙죠? A는 C보다 3배 썼죠. 그런데 전기요금은 3배 이상, 한 4배, 5배 이렇게 요금이 더 많이 붙죠.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 누진제 방식이에요. 자, 우리 세금 들어올 때 누진제가 있고요, 비례제가 있고요, 역진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누진제 하나를 한번 배웠습니다. 아주 실생활에 유용하고요. 여러분 여름 때 에어컨 사용량 때문에 전기요금 집에서 많이 엄마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누진제를 사용하게 하는 방식은 전기를 덜 쓰게 만드는 방식이고 부정적 경제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태양광을 집에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하는 이 집에는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명시적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그러면 태양광 설치의 유인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 경제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 사회에, 우리 삶에 알게 모르게 이 경제적 요인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죠. 여기를 못하게 하고 싶어요. 부정적 경제적 요인으로 벌금을 내게 하는 방식, 이런 것도 읽기 자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창의 융합인데요. 경제적 요인과 행동 변화. 자, 요 사례를 참 재밌게 볼 수 있는데, 요거 수행평가가 요렇게 나타났는데, 여러분 요걸 한번 해결을 해보고 과제로 패들릿에 한번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을 한번 해보세요. 1번 요걸 보고 이 사례를 보고 1번을 적용된 경제적 요인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행동이 변화가 생길지 비용이나 편익 측면으로 생각을 해 보고요. 문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되게 뭐 어렵진 않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제적 요인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있더라. 긍정적 요인은 어떤 행동을 더 하게 하고 싶더라. 부정적 요인은 덜 하게 하고 싶더라. 그때 하는 방식과 여러가지 사례 수단이 있는데 비용과 편익을 조절해서 개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줘서 사회적으로 어떤 목표로 하는 어떤 행동을 낳게 하는 방식을 경제적 요인이고 어떤 선택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식이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